네, 안녕하세요. 인사포 플러스의 김동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면접 준비, 지난주에는 이제 면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준비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봤고요. 이번 주는 그렇다면 이제 면접을 정말 실전으로 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사실 높다는 학교도 있고 낮다는 학교도 있긴 한데, 사실 그 면접을 잘 봐서 어 점수를 좀 정량 점수를 만회하는 케이스는 사실 엄청 드물어요. 이게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A, B, C 등급이 있으면 그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B 정도에 거의 몰려 있고, 간혹 몇몇 학생들이 A를 받거나 몇몇 학생들이 C를 받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충분한 정량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는 이런 걸 이제 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운이 좀 맞아주면 사실은 A를 받을 수도 있겠죠. 받기만 하면 파괴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2차 나눠서 1차 합격자를 내고 2차에서 이제 1차에서 거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실 3배수, 몇 배수 이렇게 해서 배수를 하는 게 분명히 이제 그 배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배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모든 일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면접은 원래 망하지 않게 위해서 보는 거다 이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너무 의기소침해서 그러면 뒤집을 가능성은 없느냐 그렇게 많이 여쭤보셔서 하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또 연습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그때 또 이게 면접이라는 게 또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술술술 말이 잘 나오고, 교수님 성향에도 잘 맞고 여러 가지 이제가 맞아 떨어지면 혹시 모를 일이죠. 예. 너무 그 말씀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접 실전의 준비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면접책에 해당 학교의 면접 상황이 아주 세세하게 다 이렇게 복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박도현 선생님 면접책을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의 그것만 보면 면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면접책으로만 보다가 좀 의문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학교에서 면접을 봤던 재학생이나 혹은 재학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면접을 봤던 경험자에게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주요 체크해야 될 게 이제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면접관이 3명이고 면접 지원자가 1명인 경우, 아니면은 여러 사람의 지원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고 면접관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는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1명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로스쿨 면접을 볼 때는 2명을 약간 배틀을 붙이는 형식이어서 되게 특이했던 경우였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외대에서는 그렇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특징들이나 발언 시간이나, 요즘에는 인성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성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든 뭐 그거 해당되는 뭐 수업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로 이걸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서로의 민망함을 버리고 정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실전과 최대하게 비슷하게 하면 되게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이건 뭐 스터디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이게 학교가 또 지원하는 학교들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면 이제 그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아니면 그 학교 다른 스터디원들은 이제 면접관이 되보는 거죠. 면접관이 돼서 그 면접관의 시각에서 그 미리 문제에 대한 질문도 좀 준비해보고, 실제 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도 던져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면, 그 본인이 이제 면접 보실 때 그 면접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도 대개는 그 대학 교수님들인데, 이게 면접관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 상황에서 어, 그분들도 할당된 질문량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그때그때 질문을 만들어 던지시는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질문해놓고, 자기가 질문을 잘못해놓고, 그,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면접관이 돼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투로 물어보면 뭐 뭘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자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면접관이 한번 돼보는 연습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서로 이것도 뭐 돌아가면서 좀 만들면 되는데, 뭐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듭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로스쿨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전에도 보면은 뭐 어떤 학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의 변호사 시험 문제를 그대로 면접에 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게 예, 뭐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뭐 그 추미애 장관 관련 사건들이나,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뭐 이걸 다 주는 게 좋으냐, 뭐 선별해서 주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논의부터 해서, 요즘에 이제 법조계에서 조금 핫한 이슈는 그 특정 뭐 법인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 광고를 이렇게 세게 때려가지고 수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행태,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 요즘에 힘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전관이나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인터넷 광고비를 많이 지출해서 그걸 통해서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는 이런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막 이게. 그래서 요즘에 뭐 얼마 전에 법률신문 이런 데서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인들의 그 영업 방식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이제 뭐 최근 시사 이슈라고는 하는데, 뭐 유명한 것들은 뭐 하도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오니까 그런 건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번 정도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는 이제 법률신문 쪽에 조금 최근에 한 달 정도라도 좀 읽어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이슈가 됐던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법률신문에서 본 건데, 그런 식으로 그걸 보고 한번 본인이 이제 면접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 학교의 특징에 맞게 제시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신 이슈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이제 면접관이 한번 되어보라는 거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문제 출제하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이거를 뭘 바라고 이런 면접 이런 제시문을 제시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돼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이러한 그 면접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보다도 면접관이나 이제 학교 측의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돼본다 이런 의미로도 서로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로스쿨 입시를 할 때 리트는 정말 준비 없이 그러니까 첫 리트이자 마지막 리트였거든요. 그게 정말 기출 1번 풀려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리트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 쪽은 저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로스쿨을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6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리트 볼 때까지는 아직 체력이 회복이 안 돼서 공부를 거의 못하고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리트를 보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그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정량이 여유가 있어서 로스쿨이 붙은 게 아니라 사실 면접을 되게 잘 본 케이스고 자기소개서도 충실히 썼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때처럼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다들 열심히 하는 때에는 준비를 이런 실전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사실 평가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면접에 나올 만한 이슈들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건 다 질문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리트까지야 지금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학점 영어 이런 것도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 최대한 면접에 대해서는 그래도 준비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가 잠깐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인데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자신감하고 그 건방짐하고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랑 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랑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상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길로 갔으면 그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상대편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면 뭐 그런 측면도 있겠다. 다만 이제 A를 지키라는 거죠. A를 꼭 보면은 성격을 못 이기셔서 많이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면접관하고 싸운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겠죠,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면접에서 대부분 평가가 이제 중간 정도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두 번 실수를 한다고 해서 이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고 그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걸 교수님들도 아셔서 그거 한두 번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을 바뀔 정도 점수로 이렇게 차이를 두진 않고 마지막까지 봐가지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좀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한두 번 실수하면은 좀 너무 긴장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본인들도 이제 좋은 학생이 이 면접에서 한순간 실수로 학교에서 못 받게 되면 학교에서도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에 가셔서 이제 너무 긴장하다 보면은 뭐 발음이 샌다거나 뭐 말이 너무 떨린 것 같다거나 본인 스스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 올 수 있거든요. 너무 거기서 이제 좀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쭉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괜찮아. 교수님들도 아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언급을 해주실 거예요. 본인이 너무 걱정이 된다. 본인은 가면 뭐 사람 말할 때 어버버하는 게 거의 일상이다. 이러시면 어쩔 수 없죠.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이제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네 명 앞에서 말해보는 상황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경험을 못 해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회사를 뭐 면접을 보셨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른데, 요즘엔 로스쿨 입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부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쉽게 누구한테 말할 때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연습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에서 토론하다 싸우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이게 본인의 생각을 본인은 이러이러이러한 근거에서 뭐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질문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 사실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면접 그 장에서 멘탈을 놓지 말고 그 논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논조를 꾸준히 유지하시면 그 말이 뭐 설사 좀 앞뒤가 안 맞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은 정답을 말하는 고 정답을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얼만큼 조리 있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면접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들은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이나 너무 실수 한두 번 앞에 한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면접장에서 각 학교의 면접 상황마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른데, 제 생각에는 뭐 아마도 그러니까 조금 쉬운 주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좀 평이한 주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대답하기 너무 힘들다,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말하기 어렵다 이러면 사실 본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어버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출제할 때 면접의 비중을 좀 높게 둬서 좀 이걸 좀 갈라내야겠다 싶으면은 조금 평이한 주제나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를 내고, 그럴 필요 없겠다 하면 좀 어렵게 내는 이런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면접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학교 측에서 이런 걸로 별 차이를 안 두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면접에서. 그럴 때 이제 항상 이 면접이 그렇게까지 막 비중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멘탈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로스쿨 입시나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게 저의 그 전공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그래도 변호사를 앞시고 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에 좀 관련 일 좀 도와드리다가 올해는 뭐 한 번 했더니 또 여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이 일의 전문가라고 말하기엔 좀 죄송스럽고,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도 만들고 자기소개서도 뭐 첨삭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저는 지금 민법이나 민사 쪽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고, 이 지금 로스쿨 입시는 사실은 통과점이 하나거든요. 저도 나중에 뭐 그거는 변호사 시험 붙고 변호사 생활 해도 똑같아요. 이게 계속 도전이 있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계속 유목민처럼 항상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도전하고 또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뭐 한두 번 여기서 좀 뭐 결과가 안 좋거나 지금 리트 보시고 본인이 원하던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뭐 그런 처지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오늘은 뭐 입시 쪽 얘기는 마지막이라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겠고요. 아마도 이제 입시 쪽 그래서 이제 다음번 클립들은 대부분 이제 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라기보다는 좀 법 쪽의 현실이나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때 뭐 선행 공부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리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별 실익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